통증 엄청납니다. 우리가 백호풍이라고 얘기해요. 백호풍. 즉 호랑이가 무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이 핵심이 뭐냐면 흐름을 좋게 하는 거예요. 흐름을 좋게 하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으로 이 통증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이 치료법은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재발이 거의 없어요. 최고 장점이죠.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원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해서 일어나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의학적인 표준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자연 치유를 하셔야만 재발 없이 좋아질 수 있는, 몸이 원래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 하는 자연 치유를 하셔야 된다. 결국 자연 치유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자, 지난번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통풍성 질환,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산이 올라가서 오는 엄지발가락의 통증, 거의 90%가 엄지발가락에 나타나요. 그리고 무릎에서도 가끔 나타나죠. 관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질환, 통풍이 오면 심한 통증을 갖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자연 치유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이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현대의학적으로는 요산이 올라가서 통풍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산은 왜 올라가느냐, 요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자연치유예요. 그래서 요산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엄지발가락에 염증을 심하게 나타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첫 번째 음식에 영향을 미쳐요. 음식 안에 피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아지면은 그 성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 이 대사 과정에 그 찌꺼기가 남아요. 일종의 독소야. 그 독소가 결국은 쌓이면 요산 수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육류입니다. 육류. 붉은색 고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장들, 어육류의 내장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 멸치,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 멸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 음식들이 결국 퓨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요산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술인데, 술 중에서 특히 맥주입니다. 그래서 맥주 먹으면은 통풍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원인이 하여튼 그쪽에서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두 번째 원인은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으면 혈액이 막 끈적거려가지고서 끈적거리면서 순환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또 좀 문제가 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식 중에서 세 번째 원인은 어떤 원인이냐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피가 끈적거려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거리면 결국은 모세혈관이 막히고, 모세혈관이 막힌 자리에서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염증이 올라가고, 뭐 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원인 또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과로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피를 말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가서 약 먹어요. 나타나면 소염증통제 먹고, 병원에 가면 요산 수치 낮추는 약 먹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이야, 함정.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절해주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좀 덜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제가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지키시면 피가 맑아져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떨어지고 흐름이 좋아지고 피가 맑아지고. 자,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이 핵심이 뭐냐면 흐름을 좋게 하는 거예요. 흐름을 좋게 하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으로 이 통증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이 치료법은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재발이 거의 없어요. 최고 장점이죠. 그냥 스스로 그냥 좋아지게끔 하는 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자연치유의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요산에 의한 어떤 통풍이 나타날 때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엄지발가락에 나타나요. 왜 엄지발가락에 나타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왜 하필 엄지발가락에 나타날까? 이 엄지발가락에 나타나는 것은 걸어 다닐 때 하중이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엄지발가락이에요. 온 몸의 끝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하중이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관절을 압박하면서
혈액의 흐름을 막는 곳이 여기예요. 그 다음에 받는 곳이 이제 무릎이에요. 무릎. 원래는 이제 발목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의외로 또 가끔 발목 관절에도 나타나요.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무릎인데, 이 관절에 나타나는 이유는 압력이 들어가면서 그곳에 모세혈관 흐름이 안 좋아진 거예요. 막혔어요. 퓨린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산은 결국은 찌꺼기가 돼가지고서 뾰족뾰족한 진짜 날카로운 그런 유리체 같은 물질이야. 흘러가다가 딱 막히는 곳이에요. 제일 잘 막히는 곳이 엄지. 그래서 이 흐름이 좋게 하면은, 잘 흘러가면은 통풍은 없어요. 통증 엄청납니다. 뭐 지금만 있었던 병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종종 있었어요. 부자만 걸렸죠. 고기 많이 먹는 사람만 걸렸어요. 그러면은 아주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백호풍이라고 얘기해요. 백호풍. 즉 호랑이가 무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 그런 뜻으로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뭘로? 음식 바꾸는 건 이제 과학이 다 알아냈어. 근데 자연치유에서 밝혀낸 것이 혈액순환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압박이 오면서 밸런스 균형이 무너지면서 모세혈관이 막힌 거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혈관이 막힌 것을 내가 뚫어주면 돼요. 자, 뚫어주는 방법. 일단은 제일 심플한 방법이 지압과 마사지다. 한방적인 피 빼는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효과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진통제 이외에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 모세혈관 도수법이라고 하는 거. 자, 엄지발가락 발톱 위에 모세혈관이 가장 말단이잖아요. 이 부위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여기가 막히면 결국은 흐름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풀어주는 지압 마사지를 엄지발가락부터 네 방향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네 방향을 다 해주고 밑에까지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흐름이 좋아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발가락과 두 번째 관절, 첫 번째 관절, 이 두 번째 관절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관절의 압박을 풀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단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또 우리가 진단법을 한번. 자, 어땠을 때 이 통풍이 나타나느냐? 발가락의 모양이 모주에반증이 있거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는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꺾이지 않을 때, 90도가 꺾이지 않으면 얘가 안 쓰니까 이 두 번째 관절로 모든 압력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엄지발가락의 이 첫 번째 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마디가 탄탄하고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펴진다든가 이게 안 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펴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가 힘을 못 받으니까 두 번째 관절이 온통 힘을 다 받는 거예요. 압박이 다. 그래서 여기에 통풍이 오는 거예요. 이제 통풍 원리를 알았으니까 치료는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흐름이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 진통제밖에 없어. 근데 일단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게 힘이 약해지면은 여기에 흐름이 안 좋아져서 막히게 돼 있다. 그래서 풀어주는 건데, 근데 엄지발가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발가락도 다 해야 된다. 다 풀어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서 이 흐름이 좋아지고 균형을 맞춘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다는 지압 마사지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관절, 다음 관절이에요. 중소골의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의 그 사이죠. 그곳을 잡아서 한 서너 번, 많으면 한 5번 정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7, 8 정도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으로 가는 근육도 풀리고 혈관도 풀리지만은 신경이 같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이완이 되면서 얘가 확 풀리니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통증은 불통, 통하지 않아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니까 이렇게 혈액이 통하면 결국은 염증도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는다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첨 꼭대기에서 이 발 뒤꿈치 요 사이 그으면 3분의 1 지점, 여기라고 그랬어요. 요 부위에서 이렇게 따깍따깍 하는 부위가 있어요. 찌릿찌릿하죠? 이 찌릿찌릿한 것을 풀어주면 이 신경이 여기서 내려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살아야 얘가 돌아와요. 이것만 해갖고는 안 돼. 이 발가락만 막 지압 마사지 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최대한 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신경을 한번 건달해주고 나서 또 이걸 해주면은 훨씬 빠르게 이 발가락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온다는 거야. 오른쪽에 생긴 것이라고 해도 오른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왼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왼쪽을 같이 해줘야만 여기 막혔던 것이 또 풀려요. 그래서
왼쪽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보면 뭐 요거 쉬운 것 같다.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만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도 한두 달은 해보셔야 여러 명을 해보셔야 가족들 다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는 거하고 또 직접 해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집안에 통풍이 있다. 그러면은 통풍 있는 발부터 하지 말고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통풍이 없는 발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엄지발가락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방향으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에 통풍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근달일 수 없어요. 만약 여기에 생겼다 그러면 여기 근달이면 너무너무 아파갖고서 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염증이 있는 상태니까 대신 요 위쪽에 있는 그 다음 마디 여기를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족저근막염 할 때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과 이 꼭대기 여기서부터 제일 위에부터 이 발뒤꿈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을 긋는 거예요. 끝과 여기를. 그래서 3분의 1 지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여기는 지압입니다. 따깍따깍하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찌릿찌릿한가요? 찌릿해요. 예. 그렇죠. 찌릿찌릿해요. 힘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중요한 이렇게 신경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큰 신경이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날카로운 걸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좀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찌릿찌릿하면 된 거예요. 이제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열리면은 여기로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신경의 흐름과 혈액의 흐름은 항상 같이 다녀. 그 신경이 가는 곳에 혈액이 가고 혈액이 가는 곳에 또 신경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픈 곳은 염증이 있는 곳이고 막힌 곳이다 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뚫어진 거예요. 오혈관이 뻥 뚫리면 위에서부터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이 균형을 맞춰 놨기 때문에 양쪽 엄지발가락의 힘의 균형, 모양의 균형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걸으면 걸을수록 통풍은 점점 요산 수치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통증 나타나는 빈도도 같이 마찬가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제 경험으로는 보통 한 5번 정도 통증이 없어도 이제 5번 정도를 반복해서 계속 이어가시다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가락의 모양이 되돌아와야 돼요. 해보세요. 지금 잘 돌아오고 있어요. 아까는 약간 힘이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지금 벌써 이렇게 하면 힘이 딱 들어가는 것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극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흐름이 막혀 있었던 걸 뚫어줬기 때문에 흐름이 탁 살아오죠. 다음 시간에 우리 발에서 나타나는 질환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질환들을 하나씩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튜브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